부르박교 가정 정주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르박교 가정과목을 담당하게 된 정주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의 중요한 단위를 가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사회 또한 발전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너무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그리고 아이들,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도 계실 거고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어머님 개인적으로는 방학 동안 못 가졌던 자신의 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살이 쪘으니까 좀 운동을 한번 해볼까. 또는요, 아이들한테 너무 모르는 엄마 소리를 듣는 것 같으니까 영어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나름대로의 많은 계획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나,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보내는 시간이 24시간인데요. 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수학 잘하시는 어머님들. 저도 외워왔거든요. 1440분이고요. 86,400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매일 아침에 어머님하고요, 제 통장에 86,400원이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우리 통장 그럼 눈이 탁 뜨이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수가 어떻게 돼요? 계산이 빨라지죠? 자, 그래서 86,400원이 통장에 딱 들어왔는데, 그거는 아주 마술처럼요, 저녁이 되면은 86,400원이 잔고를 얼마 쓰든 상관없이 모든 잔고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돈을 다 써야죠. 그게 최상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루 동안 가능하면 86,400조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손해를 보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온전하게 좋은 목적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뽑아 쓰실 만큼 다 뽑아 쓰셔야지만이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시간을 분류한다는 의미는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하겠죠.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노동생활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생리적 생활 시간. 세 번째가 여가 생활이거든요. 자,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노동생활 시간은요, 직장 생활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부님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 가사 노동 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 생활 시간이 포함되고요. 다음으로는 생리적 생활 시간에는요, 수면을 취한다든가 식사 생활을 한다든가, 그리고
몸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여가생활인데요. 여가생활은 취미활동, 가족과 여행을 간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분류로 봤을 때 과연 나는 하루 동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어 라기보다는 내가 생리적 시간에 얼마만큼을 쓰고 있나, 내가 노동시간에 얼마만큼을 쓰고 있나, 여가 시간을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머님들은 하루 일과 동안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집에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요즘 문제점인 아이들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이들 학습지 채점하기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거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은 건강이 이제 최고라 생각을 하고 운동 1시간 정도 하다가 집안일 뭐 청소도 하고 저녁에 다시 저녁 준비와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예. 여가 생활도 충분히 즐기시고 자녀분 교육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쏟고 계시고요. 또 가사노동도 하시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적절하게 3등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바쁜 현대인 생활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운동 1시간을 뽑아내는 것도 어렵고요. 아마 그런 걸 실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가셔서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본인의 생활을 체크해 보시고 과연 내가 어떤 시간에 어느 정도를 쓰고 있나, 이 시간에서 이 시간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는 없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VCR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요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학교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 꿈과 희망이 다르듯 각자 목표도 다양하고 그에 맞는 계획도 세워야 할 시점인데 과연 학생들은 올 한해 목표와 자신의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기도 하고 PC방도 가고. 학교 끝나고 또 바로 학원 가요. 학원 가서 이제 10시쯤 끝나면은 집에서 드라마 보고 또 드라마 끝나면 또 인터넷 하고 그러다 한 12시쯤에 자요. 실제로 중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조사해 본 결과 수면이 8시간 11분, 학습은 7시간 29분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가 시간은 고작 4시간 27분에 불과했는데 그 밖에도 식사나 이동 등 필수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아이들의 하루는 획일화되어 있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와 부모님에 의해 하루 일과가 결정되고 통제, 조절되고 있기 때문인데 매우 비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취향이나 아이의 장점을 살려는 그러한 걸로 아이를 관리하고 싶지만 현 교육 요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강요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관리를 자기가 체계 있게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고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뭐를 할지를 아직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여가 생활은 어떨까? 기껏해야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놀러 다니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정도인데 학교나 부모에 의해 시간 관리를 받다 보니 자신의 취미나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여가 생활마저도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중학생들의 여가 생활을 조사해본 결과 TV 시청 등 대중매체로 보내는 시간이 50.2%로 가장 많고 취미생활이 24.3%, 교재는 13.5%에 불과했다.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부 때문에요. 다른 TV 보거나 컴퓨터 하는 시간을 그런 시간이 좀 적어서요. 공부를 좀만 적게 하고 TV 보고 컴퓨터 하는 시간 좀 많았으면. 막상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반복적이고 획일화된 아이들 생활에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교육 현실이 이런데, 그리고 아이에게는 지금 시간 관리 시키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힘들더라도요. 어머님들이 천천히 한 단계씩 여유를 가지시고요.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이요. 시간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자기만의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요. 곧 자기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돼요.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고 조금씩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시간 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생각하시지만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아이와 시간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아이는요.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지? 나에게 맞는 시간은 어떤 것이지?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애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본 VCR에서 크게 문제점을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이들이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학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시가 된 자료에서도 나타났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더 증폭되어 있는 사교육의 열풍, 이 시간을 포함하게 된다면은 아이들은 거의 학업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생리적인 시간에서 빼고요. 여가 시간도 빼서요. 온통 학업을 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공부해라. 야, 지금 놀 시간이 어딨냐. 너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 금방 수험생 돼. 그러니까 지금만 참어. 죽었다 하고 우리 6년만 참자. 5년만 참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은 놀고 싶어도 그냥 부모님의 의도니까 또 그 생활의 틀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뭐냐? 바로 이렇게 생활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관리합니까? 아니죠. 바로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획을 짜고요. 통제하고요. 평가까지 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자예요. 움직이도록 다 만들어 놓는 틀은 부모님이 주시고 아이들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하고 싶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수가 없죠. 부모님들이 다 만들어서 줍니다. 자, 그리고 결과도요. 저 학원 보내니까 성적이 안 올라. 2달을 갔는데도 0 아니야. 바꿔. 계속 바꿉니다. 그죠? 정보 수집도 부모님이 다 하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부모님하고 아이들의 요구적인 차이에서 큰
갭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이들에게 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줄 것인가? 자, 첫 번째로요. 시간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라. 아이에게 아이 스스로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번 해주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목표를 생각하도록 기회를 줘라.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질문을 하듯이요. 아이 스스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자, 그런 기회를 할 때는 우선 지금 당장 오늘이나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자, 또는 중학교 기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지? 자,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장래 희망은 뭘까? 무엇이 되고 싶을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로 부모님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 참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유도를 할 수 있도록요. 부모님도 같이 목표를 잡으세요. 부모님의 목표를. 아이들의 목표를 부모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뭐가 하고 싶어? 자,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도 생각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 의견을 교환을 해보세요. 엄마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엄마도 옛날에는 꿈이 컸는데 지금은 그 꿈이 많이 작아졌구나.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관리를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세 가지를 하실 때는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 오늘은 주말을 이용해서 방학 동안에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생활 전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돼요. 단 하루라도 조금씩 기회를 주시면서요. 이틀, 3일씩 늘려나가시기 바라요. 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런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를 짜볼까? 자, 첫 번째로요. 현재 시간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좋거든요. 간격을 두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타나고요. 내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는 어떻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자, 대개의 목표를 물어보면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자, 아이들의 경우에 성적을 올려야지. 자, 공부 잘하고 싶어. 나중에 벤처회사 사장이 될 거야. 막연해요. 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학기에 2등을 올려야지. 그죠?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씩 공부를 해야지. 내가 가능한 부분을 목표를 잡으시는 거죠. 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자, 내가 이번 여름에는 반드시 날씬한 옷을 입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2kg만 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잡으신다면 훨씬 더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한테요, 자녀들의 꿈이나 어머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판검사가 되길 원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자녀분은 뭐가 되시기를 원하는가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고요. 그쪽에 좀 소질이 있어요. 아이가요? 네. 어머님의 바라는 꿈이랑 아이랑 꿈이랑 다르시네요. 네, 좀 달라요. 그러면 혹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어머님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쪽으로는 이제 접었고요. 아이가 글쓰기를 원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혹시 자녀분이 뭐가 되셨으면 좋으신지. 예. 저는 우리 아이가 교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예. 근데 애는 미술 쪽으로 가는 걸 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의견 조정을 조금 하셨습니까? 근데 저 바람이고 애는 미술에 그쪽에 지가 소질이 있다고 그쪽으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미술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시기를 생각하고 계시고요. 글쎄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 예, 지금 두 분 어머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두 분 어머님 말씀을 들어도요. 어머님의 꿈이랑 아이들의 꿈이랑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대개의 경우가 아이들이 원하는 거랑 어머님이 원하는 거랑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원하는 꿈은 아이에게는 구름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행동을 수행할 때도 그만큼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는요, 그만큼 명확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요. 이러한 목표들은요,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목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먼저 계획을 잡아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그럼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시간 계획을 세워라. 자, 시간 계획은 어떻게 세우냐? 자, 시간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효율성이에요. 자, 내게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리듬도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아침형 인간 이런 말도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에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는데 20%의 투입으로 80%의 결과물을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머님들이 옷걸이에 옷이 많이 걸려있지만 내가 즐겨 입는 것은 20%예요. 20%의 옷이 나에게 80%의 기쁨을 주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20%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80%의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을 해준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나에게 최적 타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를 나에게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 타임 시간대에 이 일을 수행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 간의 시간도 고려를 해줘라는 거예요. 자, 가족 간이 단란하게 가질 수 있는 식사 시간도 좋고요. 여가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런 시간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잡은 시간 계획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무너져요. 자, 계획한 대로 내가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을 수행할 때는요, 몰입하셔야 됩니다. 자, 어머님들 밥 짓다가 밥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도 밥도 안 되죠, 그죠? 자, 그거 마찬가지죠. 자, 인터넷으로 내가 이제부터 EBS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아놓고 컴퓨터를 켰어요. 켜고 나서 메일이 궁금하니까 메일 확인 한번 해보고 답장 다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세상살이가 어떻게 돌아가지? 또 사회면 한번 들어가 보고 자, 누구누구 연예인이 스캔들을 일으켰더라. 자, 그 연예인 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러다 보면 막상 컴퓨터를 켰을 때 나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켰는데 딴 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찰과 몰입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뿌리가 깊고요. 잘 자라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죠. 자, 가지치기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수다 떨기, 자, 많은 시간 TV 보기, 이러한 것을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적절하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평가를 하셔야 되죠. 자,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뭘 했나? 만약에 목표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더 나은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떠한 정보 역할을 하는 거죠. 피드백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5단계로 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요,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시간 관리 방법,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1차적인 의미보다는 거기를 넘어서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절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곧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요. 자율적인 인간인 곧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자, 급변하는 사회에서는요, 지금 미래 사회는 어떤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아이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시려면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틀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누가 만드신다? 바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아이도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지 아이가 바뀔 수 있다. 자, 어머님부터 먼저 내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다가 문방구에 들리셔가지고요, 이쁜 노트 2권을 사세요. 아이 거 하나, 어머님 거 하나. 그러셔서, 야, 우리 한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내일부터 한번 시간 일지를 한번 짜볼까? 자, 그리고 저녁에 엄마랑 얘기해보자. 엄마도 얘기해줄게. 무슨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녀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이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시간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거든요. 자, 이번 시간이 어머님하고 아이들에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청소년의 발달과 이성교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